자, 오늘의 강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강사 선생님은요, 말하는 영어 빌드 잉글리시의 대표 강사이신 박승아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어렵게 오셨어요. 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15번째 잡빌드 데이에 You are so special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빌드 아카데미 대표 박승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표정 왜 그래요? 네? 좋아요. 눈웃음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이 오늘 왜 선생님을 섭외했을까? 이번 달이 우리 빌드의 특별한 날이야. 맞아. 4월은 빌드의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빌드가 벌써 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 특별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달에는 꼭 내가 그동안 해주고 싶었던 거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복숭아쌤을 섭외했습니다. 짧지만 또 선생님이 진짜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담아서 이 시간에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과 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다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말해주고 싶은 거는 나의 학창 시절이야. 오늘 선생님이 아마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학창 시절 어땠을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 방황했을 것 같아? 그치, 수포자였을 것 같지? 맞아, 수포자였어. 근데 선생님은 그냥 딱 생긴 것만 보면 되게 재밌게 잘 지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구나. 알았어. 학교에서의 선생님은 사실 이거였어. 이거였어. 어두운. 어두웠어. 내 말 맞네. 맞아. 너희가 말했다시피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인생의 가장 암흑기였어. 왜 암흑기라고 생각했냐면 약간 늦게 온 사춘기처럼 마음이 너무 우울했어. 그리고 너무 힘들고 부모님이랑 사이도 되게 안 좋아졌고 공부가 너무 싫은 거야. 아니, 공부를 생각할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어. 그냥 사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선생님은 막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면은 막 그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렇게 막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우리 엄마는 성적밖에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죽어야겠다.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살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냥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그 인생의 정말 가장 바닥에서, 마지막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골짜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선생님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서 정말 다행히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우연히 교회 수련회를 갔어. 즐겁게 갔을까? 아니요. 아니야. 멱살 잡혀서 갔어. 엄마가 갔어. 너무 싫어. 진짜 가기 싫은데 갔어. 근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뭘 알게 됐냐면 이걸 알았어. 이게 뭐야?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야. 정말 몰랐거든. 선생님은 내가 쓸데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없어져도 모르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도 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중요하지 막 이런 생각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알아? 일신여 중에서 알지? 저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무릎 꿇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도를 하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주변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기도한다?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우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난 되게 신기했어. 아니 쟤네는 뭐가 저렇게 힘들고 그래서 저렇게 울지? 되게 신기한 적도 있었어. 근데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자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래. 근데 그때 내가 뭘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를 하는데 그래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 그래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심지어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든 기도해야겠다 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지? 하다가 제 목소리가 작지만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했거든. 진짜 신이 있다면 내 목소리가 작지만 선생님 목소리 되게 작은 편이야. 그땐 더 작았어. 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거든. 근데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하얀 옷자락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뭐지? 했는데 그때 생각했어. 지금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저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게 된 거야. 어떤 존재에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기도회가 끝나고 눈물이 고였어.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눈물이 이렇게 고였어. 그 정도로 정말 기도를 하면서 되게 마음을 많이 치유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때 알게 됐어. 내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원숭이 친척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이는 거야. 눈앞에. 나는 눈을 감고 있어 얘들아. 근데 눈앞에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오잉? 했는데 그때 느껴진 게 뭐였냐면 얘네가 지금 배고픈 거야. 근데 그 배고픔이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있잖아. 근데 얘네의 배고픔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알아?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배고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내가. 그러니까 그 배고픔이 어떤 배고픔이었냐면 지금 배고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있지.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배고픔을 느꼈어.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 얘네가 지금 너무 죽을 만큼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나를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품었던 꿈이 생각이 난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던 시절에 선생님이 나는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라는 꿈을 품은 적이 있었어. 근데 고2 때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나 아프리카는 무슨 아프리카, 나 하나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 못했지 당연히. 근데 그때 기억이 난 거야. 맞아, 나는 이런 꿈이 있었지?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뭘 하기 시작했을까? 맞아요, 기도도 하고 또 맞아. 그때부터 손에 놓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인생이 그때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 목표가 생긴 거야. 나는 정말 힘들어하는 아프리카 아이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끝날 때쯤 뭘 해야겠어? 공부인 거야, 공부. 왜냐면 내가 가르쳐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얘네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성적이 바닥이었어. 수학 선생님 앞에서 공개하자면 9등급이었어. 1등급부터 9등급이면 1등급이 처음이고 이게 바닥이잖아. 수학 9등급이었어. 수포자가 나였어. 그 유명한 수포자.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수학을 보내. 그리고 심지어 엄청 높아 등급이. 그래서 나 이제 공부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의 고3 세월은 선생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끄럽지 않은 1년을 보냈어요. 고3 때. 지금 고3인 사람 있죠? 우리 지수가 지금 고3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를 보면
너무 되게 애틋해. 아, 내가 저 고3 때 이런 세월을 보냈었는데 이 친구의 고3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 고3 때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은 고3 때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쵸? 3월 모의고사를 봤죠. 얼마 전에 봤는데 3월 모의고사의 점수가 어땠을까, 선생님이? 고2 때 시작했잖아, 공부를. 아래. 바닥인 거야. 역시나 바닥인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 1점이라도 오르면 기적이다 라고 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3월 모의고사가 11월 수능까지 간다고 하죠, 선생님. 1점이라도 오르면 기적이래.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점수가 어때? 3월 모의고사 봤는데? 바닥이야. 더 내려갈 것도 없어. 바닥이야. 근데 이게 내 수능 점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한텐 아니야. 나한텐 그럴 수 없어. 왜냐면 선생님의 목표는 이만큼이고 나는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어? 이전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라이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내 라이벌들은 어때? 완전 공부돌이 공부순이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의 전략은 뭐였냐면 얘네들보다 곱하기 3배 해보자. 목표를 정했어요. 하루에 18시간 공부를 해보자. 하루에 18시간 공부하려면 잠은 몇 시간 자야 될까? 6시간. 근데 생각해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어요. 그럼 몇 시간 자야 돼? 맞아. 4시간. 4시간 이상 자면 18시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4시간 잤어요. 1년 동안. 고3 1년 동안 4시간 잤어요. 선생님은 원래 잠이 없었을까요?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8시간 자야 피로가 풀려요. 근데 그때 4시간 잤어요. 어떻게 버텼을까? 몸을 괴롭히면서. 그치. 몸을 괴롭히면서 버텼어. 일단은 하루에 커피 2잔, 바카스 1병 매일 마셨어요. 바카스가 엄청 세요, 카페인이. 그거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려. 너네 게임 하다가 새벽 2, 3시에 잡은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래도 힘들잖아. 다음날 얼마나 힘들어. 막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밤새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를 1년 동안 한다 생각해봐. 너무 힘들었어, 체력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쟤네 밥 먹는 게임하는 애들인데. 그게 몸이 되게 힘들어. 아, 근데 선생님 학교에서 자면 안 되잖아. 그니까 마신 거야. 학교에서 자면 안 돼. 나 그렇게 많이 안 그래서 마신 거야. 그렇게 이제 버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래도 졸려. 커피를 마셔도 졸려. 내성이 생긴 거야. 계속 졸아. 근데 난 지금 졸면 안 돼. 18시간 공부를 채워야 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썼던 방법이 뭐였을까? 고무줄 아니 머리끈과 삐끗한 그치? 맞아. 근데 그게 최대였고 일단 처음에는 뭐 했냐면 얼음물을 받아놨어요. 양동이에다가 얼음을 넣어놓고 물을 담아놓고 세수하면 잠기지. 피곤할 때 세수는 첫 번째 레벨이었어. 그 세수를 해도 잠이 안 깨. 진짜 미쳤나 봐. 이게 잠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깨는 거야. 그래서 얼음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이 얼음물에 발을 담궈도 잔다. 졸아 이렇게. 와, 나 미쳤네? 이러고 그 다음에 한 방법이 그러니까 샤프로 허벅지를 졸 때마다 찔렀어요. 항상.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양쪽 허벅지가 피투성이었어. 항상 여기 보면은 그 상처가 항상 있었어. 왜? 졸 때마다 계속 찌르니까. 근데 그래도 졸아 안 졸아? 졸아. 내가 얼마나 그때 나 스스로한테 쌍욕을 했는지 몰라. 니는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이랬는데 졸아? 할 만큼 졸아.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 뭐였냐면 이것저것 다 써보고 해본 게 고무줄 고문이었어요. 고무줄 혹시 알아요? 그 고무줄 머리 묶는 고무줄 있죠? 근데 그것 중에서 까만색인데 굉장히 짱짱한 거 있지? 그리고 거기에 쇠가 달려있는 거. 있어? 쇠 달려있어? 쇠 안 달려있지? 이런 거 말고 쇠 달려있는 거 있어. 뭔지 알아요? 그거 알아요. 다이소에 파는. 그치? 별 모양. 최대한 별 모양 하트 있는 거 그런 거 쇠 달려 있는 걸로 최대한 짱짱한 걸로 항상 손목에 끼고 있었지. 얘를 최대한 더 이상 안 늘어날 만큼 늘리는 거야. 내가 졸면 약속을 했어요. 한 번 졸면 최대한 안 늘어날 만큼 당겨서 놓는다. 이게 법칙이었어. 근데 딱
한 번 해도 멍이 들어. 2번 하면 피가 나와. 이거를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을 했어. 왜? 3번 이상 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고3 때 팔목은 어떻겠어? 항상 피투성이 멍투성이었어. 학대 의심 받는 거 아니에요? 그치. 뭐냐 너 자학하냐 자해하냐 의심받을 정도로 항상 손목이 이랬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썼던 일기를 보면 선생님 항상 일기를 썼거든요.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너는 팔 한쪽 포기하고 너의 꿈을 이룰래? 아니면 팔 한쪽 그냥 그대로 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할래?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너 팔 하나 잃어도 괜찮아. 팔 하나 잃고 너가 구하고 싶은 그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 살리는 게 그게 더 귀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팔 지금 어때요? 멀쩡해요? 잃어버렸어요? 멀쩡한데요? 아주 멀쩡해요,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공부를 해도 죽진 않더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안 죽었어. 그리고 근데 부작용은 많았어. 몸이 많이 아프고 항상. 그리고 그때 머리숱이 반이 없어졌었어. 왜냐면 너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항상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나와요. 그리고 하수구가 항상 막혀 있어요. 맨날 머리가 미친 듯이 빠지니까. 잠을 못 자면 인간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쵸? 그리고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잘하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못하는 걸 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학원을 다닐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왜냐면 지금 학원에서는 다 모의고사 풀리고 있거든. 고3 때. 근데 나는 지금 고1 거부터 다시 해야 돼. 어느 학원에서 나를 받아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 공부했어. 학원 갈 시간이 없었어. 왜냐면 내가 나를 제일 잘하니까.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내가 아니까. 선생님은 그 공부를 했어요. 진짜 점수가 오르는 방법. 그 공부 방법이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11월 수능에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행히도 선생님이 11월 수능에서 3월 모의고사보다 잘 나왔어요. 몇 점 올랐을까요? 근데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1점 올라도 기적이라고 해. 선생님들이 총점 다 합쳐서 총점 400점 만점. 390 사탐까지 500점 만점.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보다 11월 수능이 100점이 올랐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생님 좋은 건가요? 3월 모의고사보다 11월 수능이 잘 나온 애들이 우리 학교에 역대급 없었대. 우와. 왜냐면 3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없어. 근데 11월 수능은 재수생까지 들어와. 재수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여기 재수생 계시네. 무서워.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니까 더 치열해, 수능은. 그러니까 1점이라도 오르면 기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선생님 100점이 오른 거야. 우와. 그러니까 정말 학교의 전설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원하는 학교는 못 갔어요. 두 번째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원하는 학교는 지금 하림쌤 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못 가고 선생님은 두 번째 원하는 학교를 갔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2가지인데 첫 번째 도전이에요. 도전. 오케이? 도전. 선생님이 잘하는 건 뭘까요? 수학 영어. 수학 영어? 그리고 수학 영어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 선생님이. 이건 자신 있다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지? 노크, 낙낙낙 노크. 노크를 잘해요, 선생님은. 이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야. 노크하자, 우리. 노크하는 능력. 자, 선생님이 왜 자신이 노크를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은 대학생이 됐잖아, 이제. 뭘 하고 싶었어? 춤을 추고 싶었어. 선생님 춤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춤을 너무 추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쵸? 동아리 방을 낙낙낙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있는 댄스 동아리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봤죠? 저 봤어요.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댄스 동아리에. 그래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여기 선생님 어디 있는지 보여? 딱 봐도 어디?
여기? 저기 네. 여기 있죠? 네, 공연했어요. 여기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그쵸? 여기 제일 앞에 있네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댄스 동아리에서 공연도 하고 이제 4년 동안 댄스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임원도 하고 선생님 너무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춤을 완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또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해외 봉사. 왜냐면 선생님은 부모님이 정말 보수적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무슨 해외를 나가냐. 위험하게 여자애가 이러면서 절대 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정적인 것도 있죠. 그쵸? 해외 나가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선생님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됐는데 해외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갔어요. 맞아요. 갔어요. 1학년 때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해외 봉사를 보내준대.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1학년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왜? 1학년은 노느라 바빠요. 스펙 쌓는 거는 이제 2, 3학년, 4학년 누나, 형아들이 많이 하니까 선생님은 1학년 때부터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신청을 해서 합격을 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떨어졌어. 원래. 근데 추가 합격된 거야. 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얘는 1학년이라서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지금 급하지가 않잖아, 스펙이. 왜냐면 해외 봉사도 스펙이 되거든, 나중에. 근데 선생님이 면접을 볼 때 정말 간절하게 봤거든.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 해외 봉사는 저의 꿈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무조건 뽑아주세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대요. 그 면접관들이. 근데 안 뽑았어. 떨어졌어. 근데 한 명이 못 가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면접관들 마음속에는 누가 생각났을까? 그래, 걔 아프리카 하고 나를 붙여준 거예요. 추가 합격. 그래서 1학년인데 해외 봉사를 갈 수 있었어요. 추가 합격해서. 그래서 이렇게 라오스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간 게 해외 봉사였어요. 선생님의 첫 해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사도 하고 이 단원들을 만나서 같이 함께 언니 오빠들이죠, 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2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봉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댄스 동아리 말고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봉사 모금하는 거 있죠. 그런 봉사도 해보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센터를 찾아갔어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진 대학생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관련된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해서 이렇게 이 아프리카 센터장님이랑 같이 기획을 해서 아프리카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때 봉사, 춤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봉사였어요.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프리카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항상 아프리카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해외 봉사도 간신히 보내줬어요. 엄마, 아빠 이거 학교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야. 돈 다 지원해준대. 하고 정말 사정해서 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 보내주겠어? 안 보내주겠어? 안 보내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이 포기해. 안 해. 했을까? 몰래 봐요. 몰래? 어떻게 알았어? 몰래 신청했어요. 엄마 아빠 몰래.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거 떨어졌어.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했어. 두 번째 붙은 거예요. 과에서 2명 뽑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 그날이 내 생일이었어. 그 합격 발표된 게. 그래서 선생님이 막 점프 하면서 부모님한테 짜잔 하고 보여줬죠. 합격했다. 학교에서 장학금 준다. 비행기 값 걱정 없다. 학비 걱정 없다. 용돈 안 줘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 지금까지 모은 돈 있지 않냐.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세뱃돈을 항상 모아놨었거든요. 그 세뱃돈을 20년 동안 평생 모으니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생일날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하고 선생님 부모님들은 완전 투성집이었어. 우리 딸이 아프리카를 간다니 유유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은 갔어요. 가서
정말 재밌는 시간들도 보내고 너무 힘든 시간들도 보냈어요. 그쵸? 일단은 전기 맨날 끊겨. 물 맨날 없어. 똥 싸도 못 내려. 씻을 때 맨날 한 바가지밖에 못 써요. 린스 막 이런 거 못해. 샴푸도 사치야. 한 바가지로 씻어야 돼. 그래도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행복했어요. 힘든데 행복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힘든 얘기 못했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치만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봉사활동을 했어요.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유학 프로그램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되게 좋았던 거는 아프리카에서 선생님 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 중에 100만 원을 써서 뭘 했냐면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을 했어요. 킬리만자로 산 들어봤어요? 에베레스트 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그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을 했는데 6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 들어요. 엄청 비싸. 근데 정말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고산병 때문에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해보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선생님이 또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NGO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대학생이지만 NGO에서 일해보고 싶은 거예요. NGO가 뭐냐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에요. 비정부 기구. 예를 들어서 UN이라든가 아니면 뭐 월드비전 이런 데 있죠. 이런 식으로 국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나는 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낙낙 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되게 신기한 스토리이자 선생님의 되게 인생에서 되게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죠. 못 다녔어요. 근데 EBS 강의를 들었어요. EBS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수학 선생님을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만났지. 물론 1타 강사시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현우진 이런 선생님 있잖아요. 이지영 쌤 알죠? 그런 선생님처럼 너무 유명한 선생님이고 정말 내한테 힘을 준 선생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 만날 수 없지만 이때 대학교 때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너무 생각나서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왔을까요? 네. 안 왔어요. 심지어 읽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 만나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대학생이 되면서 인강 사회에서 싹 사라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아무 데서도 이 선생님 강의를 볼 수도 없고 연락처도 몰라.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던 찰나 페이스북 친구 추천이 뜬 거야. 그 선생님 이름이. 그래서 와우 하고 친구 추천을 했죠. 근데 받아주신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냈던 메일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답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아니지 몇 달이 걸렸어요. 몇 달 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우리 한번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무조건 제가 가야죠 하고 선생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 7시간을 얘기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근데 30분처럼 느껴졌어. 왜냐면 서로 마인드가 너무 잘 통하고 그때 마침 선생님이 인강사회에서 싹 빠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이건 거야. NGO. 승아야, 나는 NGO를 만들고 있어. 너는 신기했어, 안 신기했어? 너무 신기했어. 선생님 저 NGO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이제 나의 비전과 선생님의 꿈과 또 이 선생님의 꿈에 대해서 7시간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헤어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승아야, 나랑 같이 일해볼래? 어땠을까 기분이? 날라가지. 막 점프 하면서 와 대박 이러면서 당연하죠 선생님 뭐 할까요? 선생님이 우리 한번 회원을 모아볼까? 라고 했어요. 우리 NGO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필요해요. 회원을 모아보자 승아야. 오케이 제가 할게요.
그래서 내가 100명을 모았어. 우리 학교에 동아리 뭐 어디 선생님이 되게 여러 군데 속해 있었잖아. 봉사 댄스 동아리 학교 막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했어. 우리 NGO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정회원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하면서 회원 명단을 100명을 모아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 감동하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승아야 우리가 같이 일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너는 직원이 아니라 우리 이제 코파운더인 거야. 같이 한번 이걸 운영해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게 대학생 때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NGO에서. 선생님이 꿈꾸던 NGO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선생님 20살, 22살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선생님 좋아하는 영어회화, 시사토론, 독서, 신문 스크랩 이런 것들 다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행사들도 하고 또 선생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중에 이분이 누구죠? 혹시 알아요?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가수 인순이라고 가수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냐면 EBS 부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어딨죠? 여기서? 흑역사예요, 솔직히. 선생님 대학교 때 이렇게 살이 항상 통통했거든요. 이렇게 볼 빵빵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 뭐 하고 싶어 이제? 학점.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 그 선생님 학점이 좋았을까? 그렇게 좋진 않았어. 왜냐면 공부도 해야 됐지만 수많은 활동들을 했잖아.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교수님한테 노크했어요. 노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과 몇 학번 박승아입니다. 이러면서 교수님이 딱 찾아갔을 때 교수님들의 반응은 너구나. 그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듣는 학생. 이거였어.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점수를 잘 따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교수님 울었어요. 일부러 온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네. 제가 자취할 돈은 없고 그리고 학점을 잘 받아야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행히 이거는 녹화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행히 학점을 조금씩 올려줬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노크를 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야. 모든 교수님 그렇진 않지만 노크를 하면 안 되던 것도 돼요. 나도 가장 낮은 학점 받으면 찾아가. 가장 낮은 학점 받으면 안 되지. 장난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A-를 풀로 올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B-를 풀로 올려주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낙낙낙한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평소에 내가 맨날 졸고 수업 대충 들었으면 올려주실까 안 올려주실까? 안 올려주시지. 너 하니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중에 내 이 학점을 이걸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학점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고 싶지 않아서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혹시 제 시험지를 봐도 될까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기분 나쁘게 올려주세요. 이렇게만 말 안 했죠. 당연히. 그리고 시험지를 보니까 교수님이 맞았어. 내가 틀렸어. 그러면 이제 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하는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뭘 했다? 노크를 했어요. 이게 정말 선생님의 지금까지 인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나눠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다행히 졸업을 하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했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해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학원 일을 해보고 싶은 거야. 어디에서? 목동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대치동 다음이 목동이에요. 1, 2위. 그러면 목동에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요. 누구를? 우리 대표님. 우리 NGO의 대표님이 어때요? 뭐예요? 그쵸. 학원 해보셨고 1타 강사시잖아요. 그래서 저 하고 싶어요 해서 사업 계획표를 짰어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대학생들이랑 학생들을 이렇게 연결할 거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겁니다 라고 사업 계획표를 만들어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요.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그래 승아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근데 대신 너는 돈은 못 준다. 네가 수익을 창출해라. 그래서 선생님은 돈을 못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니까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학원 일을 하면서 뭘 했냐면 전단지를 일단 8,000장을 돌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한 아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2명, 3명, 4명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고 키워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 선생님이 좋아 승아야 너 이제 목동 말고 대치동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목동에 있다가 대치동으로 갔어요. 대치동에서는 그 선생님이 원장으로 계시던 그 학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쌤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뭘 하고 싶었을까요? 사교육이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치동에서는 선생님이 그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수업이 너무 주입식이고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학원 다녔어, 안 다녔어? 안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약간 양심에 찔리는 거야. 이런 게 교육이 아닌데 진짜 공부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선생님도 얘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돼. 이 아이도 선생님을 그냥 지식을 얻는 그 도구로 생각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한 건 뭐였냐면 진짜 교육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찾아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딜까? 그래서 선생님이 찾은 게 뭐냐면 사사학교라는 학교예요. 대안학교인데 이 학교에 정말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고 정말 지혜로운 교장 선생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갔어요. 진짜 찾아갔어요. 금산에 시골에 있어요. 기숙사 학교예요. 직접 찾아갔어요. 금산까지. 충남 금산 완전 시골짜기 그 인삼 키우는 데예요. 찾아가서 또 낙낙낙 했어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야 저리 가. 쫓아내지 않고 그러면 한번 이력서 보내주시겠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냈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일하게 된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누구를 학교에서 뽑은 게 아니라 내가 날 뽑아주세요 해서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이제 정말 치열하게 성장을 하면서 일하면서 수많은 선생님이 그동안 만났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몇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경험을 하고 또 교육 방법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더 잘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빌드의 뿌리가 된 부분, 교육 과정의 뿌리가 된 부분이 이 학교에서 배운 게 되게 커요.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했고요. 또 뭐 하고 싶었어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르는 거야. 모아나 봤어? 모아나에서 어때? 바다가 불러. 날 부르네. 선생님이 음치라서 노래 알지? 나나나. 진짜 아프리카가 나를 부르는 거야. 바다가 날 부르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나를 부르는 거야. 아프리카를 다시 가고 싶어.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프리카 다시 가서 내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이 교육, 내가 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도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그래서 다시 5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 갔어요. 학교에서 유학했던 거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프리카에 그냥 일반 학교 있죠. 일반 학교를 찾아갔어요.
왜냐면 사립학교는 돈 많은 애들이 다녀요. 근데 일반 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영어랑 한국어랑 춤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한 2달 정도는 교육 봉사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나머지 1달 반은 동아프리카에서 남아공까지 엄청 많은 나라들을 배낭여행했어요. 종주했어요. 그냥 배낭 메고 비행기 안 타고 그냥 걸어서는 아니지 버스 타고 종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어디야? 제일 큰 빅토리아 폭포예요. 빅토리아 폭포 들어본 적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인데 여기서 보면 악마의 수영장이라고 여기가 완전 폭포 끝자락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폭포 여기서 내려가면 폭포야. 그 폭포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수영장 바로 뒤에 이렇게 있어. 근데 이때는 여기 이 시기에만 개방을 해요. 근데 선생님 그 시기에 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봐야지. 그래서 낙낙낙 해서 저 해보고 싶어요 해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도 하고 이거는 짚라인이네요. 그쵸? 이런 짚라인도 타고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빅토리아 폭포에서 번지 점프 할 수 있거든요. 쥐가 낫지. 예스.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서 여행할 때는 남아공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도 번지 점프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소공포증 생겼어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216m야 다리가. 216m에서 떨어진 거야. 와 그때 진짜 엄청 울어. 엄마 이러면서 아우 너무 무서웠어.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진짜 아프리카는 이렇게 그냥 여기 얼룩말들 막 지나가고 푼바 같은 애들 지나가고 원숭이들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었어요. 바디 프로필이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선생님이 원래 통통했잖아요. 많이 통통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살이 빠진 거예요. 원래 많이 통통했어요. 이 바디 프로필 찍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낙낙낙 했어요. 저 찍고 싶습니다. 해서 찍었을까요? 네. 찍었어요. 그 중에 제일 무난한 걸로 가져왔어요. 다른 건 너무 벗고 있어가지고 이건 그래도 좀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것도. 근데 다시 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인생에 한 번. 다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이때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도 찍었어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싶었을까요? 교육. 어떤 교육?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교육.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의 인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뭘 했을까요? 뭘 했다고?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빌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빌드에서 처음 빌드를 만들었을 때 3년 전이잖아요. 3주년이니까. 3년 전에 있던 친구들은 지금 없긴 하지만 한 은경이가 제일 여기서는 많이 있었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귀한 예쁜 아이들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드를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그동안 이게 진짜 교육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치동이랑 여기 청주에서랑 버는 돈은 어떨까요? 버는 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뭐가 더 행복할까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대치동에 있었을 때보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도 부끄럽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만 만나게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누구다? 효원이다. 아, 시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됐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지키는 거. 맞아요. 지키는 거. 그리고 또 만나는.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고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이 비전을 함께 꿈꾸고 공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절대 못 만나 그랬는데. 정말 절대 그치. 못 만나 은경이가 그랬는데. 절대 못 만난다. 선생님 그런 사람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공감. 왜? 쌤이 완벽하니까. 아니야. 그건 선생님 완벽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고 또 찾았어요. 그래서 만났을까요? 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만났어요. 예! 만났어요. 그니까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명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또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영어 선생님을 또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나랑 같진 않더라도 다르더라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응원해 주시고 그 생각날 때 기도도 해주고 부탁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건 최고의 선생님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최고의 기관. 을 만들고 아프리카 수출.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싶어요. 이게 선생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좋은 교육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리고 또 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서 선생님이 이걸 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꿈을 꿔요. 어떤 꿈?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만 꿈꾸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도전이었고요.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이거 우리 원훈 중에 하나죠. 약속 감사. 이거는 선생님의 인생의 약간 단팥빵의 단팥 같은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감사.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읽어볼까 같이? 하나, 둘, 셋. 감사는 없는 웃음도 불러오고 불평은 있는 미소도 앗아간다. I really agree with this sentence. 정말 공감해요. 감사는 없는 웃음도 불러와요. 내가 지금 힘들고 불평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선생님이 인생에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결국 내 인생이 돼요.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죠. 나는 아프리카 아이들 살리고 싶어.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결국 이게 선생님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되고 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 감사하다.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 오늘 하루가 감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원효 대사가 한 말이거든요. 원효 대사가 누군지 알아요? 원효 대사 몰라? 그래, 해골바가지. 알죠? 너무 물이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목말라. 동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막 찾다가 해골바가지를 봤는데 이게 물인 줄 알았던 거야. 너무 어두워서 밤이어가지고 자기 전에. 그래서 마셨는데 그렇게 꿀처럼 달 수가 없었대. 근데 다음날 날이 밝고 봤더니 그 바가지가 뭐였어?
해골 바가지였어. 그래서 먹었던 걸 다 개원했어. 그때 깨달은 게 이거야. 원효대사가 깨달은 거. 일체유심조. 아,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꿀처럼 달기도 하고 이게 다 토해낼 만큼 쓰기도 하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죠, 진짜. 이거는 정말 it's so true. 정말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림쌤이 갑자기 선생님 그렇게 살찌셨어요? 은경이가 갑자기 선생님 좀 돼지 같아요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선생님 좀 살찐 것 같아요. 난 살쪄도 예뻐 이렇게 생각하지. 막 어떻게 상처받고 막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해. 일단 내가 먼저 내가 소중한 걸 알고 나를 귀하게 대해준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잘 상처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감사 그리고 자기가 너무 소중하다. 선생님이 또 감사를 알게 된 계기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은 감사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일단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이게 베누스 집이에요. 선생님 아들이 아프리카 있거든요. 선생님 아들 숨겨놓은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이제 사는 집이에요. 그 아들의 집이야. 이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좁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살고 전기 있어 없어? 없어. 물 있어 없어? 수도 이런 거 없어. 우물 가서 퍼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아이들이 살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9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이 아이를 만나고 이 친구가 베누스예요. 이 아이. 우연히 만났어요. 그냥 여행하다가 시골 마을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랑 하루를 같이 보냈어. 너무 순수하고 맑고 예뻐가지고 같이 하루를 보내고 이 친구들이 가이드를 해줬어요. 이런 데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데 이런 게 있고요. 하면서 막 소개해줘서 막 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랑 헤어지고 이 친구가 많이 울었어. 속상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여행 갈 때 또 만나고 3번을 만났어요. 다시 찾아갔죠. 찾아가서 우남듀아 베누스 너 베누스 알아? 라고 물어봐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찾았죠. 그래서 베누스 나 왔어 하고 이제 같이 놀고 그렇게 3번을 만나고 이제 선생님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갔잖아요. 3년 전에 4년 전에 다시 아프리카 갔는데 그때 선생님 베누스 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찾아갔지. 낙낙낙 했지. 찾아갔는데 베누스가 더 이상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지 않대요. 선생님이 이 사진 들고 갔거든요. 이 사진 들고 가서 또 우남듀아 베누스 하고 물어봤죠. 근데 얘가 이제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이 할머니는 아직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찾아간 거예요. 4년 전, 9년 전. 그래서 할머니 찾아가서 베누스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베누스가 있는 곳을 선생님이 다시 가서 찾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스와힐리어가 많이 늘었거든요. 아프리카 언어가 많이 늘어서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은 얘기를 못 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베누스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야. 왜냐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베누스가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아빠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할머니한테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아이가 참 순수하고 너무 예뻐요. 선생님이 아들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예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꿈은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학교를 안 다녔잖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 지금 13살 때부터 얘는 막일을 했거든요. 막노동. 땔감 주워오고 공사 현장 투입되고 그리고 뭐 오토바이 닦고 막 이런 잡일들 있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짐꾼 일 같은 거 하고 이 짐꾼 일이 너무 빡세가지고 몸에 완전 큰 병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나는 어때?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물 펑펑 쓰고 너무 당연하게 학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그치? 얘는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걸 나는 너무 당연하게 했던 거야.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불평등이잖아. 얘한텐 간절한 게 나한텐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심지어 나는 그것도 안 해. 하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근데 얘한테는 이게 엄청난 꿈이고 바람인 거야. 선생님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엄청 크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자. 그리고 나는 책임감이 있다. 어떤 책임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갚아야 된다. 이걸 가지지 못한 친구들한테 나는 이걸 갚아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도 똑같이 아프리카에 가면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감사하게 살았구나. 은경이 아프리카 갔다 왔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쵸? 정말 너희들도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럼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오케이? Yes.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은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지금 이 순간? That's right. That's correct. Yes. 선생님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때 과거의 나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고3 때 너무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그때 다시 돌아가면 나는 그렇게 나를 과거의 박승아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5년 전도 마찬가지, 10년 전도 마찬가지, 1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5년 후에, 10년 후에 선생님은 지금 나를 만나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진짜 열심히 살았다. 너 진짜 잘했다. 왜? 선생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미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 진짜 행복.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 하고 싶은 거 할 때 좋아.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어때?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놀고 싶어? 놀고 싶잖아. 솔직히 등 침대에 붙이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 게임할 때 너무 좋지 않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할까? 맨날 등 붙이고 자고 빈둥거리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시간 낭비하면서 잉여처럼 고양이처럼 성우처럼 살면 행복할까? 정말 놀랍게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게으름은 노동보다도 인간의 심신을 소모시킨대요. 프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게으름이 실제로는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편할 수 있어. 하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생님 중 한 명, 이지영 쌤, do you know? 사탐의 완전 원탑이죠. 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내 삶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네 편이 되길 원하냐. 잠자는 시간, 먹는 약, 공부 계획 이런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이런 어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네 맘대로 되길 원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공부하고, 무엇을 먹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실함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존경하면 행복해요. 남이 나 인정하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존경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와 닿아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나를 보는 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우야, 너 나 좋아하라고, 좋아해. 나 예쁘다고 말해. 이렇게 한다 해서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너는 이제 날 짝사랑해. 짱 하면 바뀌어? 그러면 다 짱남이 내 남친이 됐지. 그치? 타인의 시선, 타인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신경 쓰지 마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던, 너 뚱뚱해 못생겼어. 오케이, 무시하란 말이야. 타인이 나를 보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치?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바나나 친척도 아니고 원숭이 친척도 아니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잘 느껴지지 않으면 엄마한테 물어봐봐. 엄마, 나 소중해? 그럼 엄마가 대답해 줄 거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구겨졌어. 그래도 너네 이거 가질 거야? 진짜? 그럼 이 10,000원짜리를 내가 바닥에 던지고 밟았어. 흙이 묻었어. 그래도 너네 이거 가질 거야? 은행관 봐. 너네는 10,000원보다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그치? 너네가 가진 가치는 엄마한테 물어봐, 이것도. 엄마, 나 얼마짜리야? 10억 주면 나 바꿀 거야? 절대 못 바꾸지. 너희들은 10,000원, 야, 너 스즈메빨로 맞아볼래? 절대 못 바꿔요. 10억? 웃기지 말라 그래. 절대 못 바꿔. 너네는 10,000원보다 무조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너네 몸에 좀 흙이 묻어도, 밟히고 구겨져도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존경하면 행복해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요. 알겠죠? 타인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를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너희들의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이 너희를 지금 만나지만 솔직히 지금은 노답일 때도 많아. 그치? 너 막 답답해. 숙제 또 안 해왔어? 이럴 때도 있는데 근데 너희들의 미래가 너무 기대돼. 왜냐면 너희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찬란하게 빛날 거니까. 선생님이 믿는 너희들을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노답이지만 너희들은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 있나요? 학생 때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왜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때 나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라고 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기대해요.